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 영상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왜 다른 유튜브 채널 가면 왜 구독 좀 하고 제 영상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구독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봤더니만 거의 뭐 100% 가깝게 구독자님들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자기가 복싱을 보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 영상은 조금 너무 좀 매니아틱했구나 그동안 싶어서 이렇게 복싱을 즐겁게 그러니까 재밌게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초보 때 답답했던 것 위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빠진 게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 영상은 좀 정말 입문자들을 위한 내용이라서 좀 크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디테일한 걸 더 알고 싶으면 제가 댓글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프로는 이 우통을 까고 그러니까 물론 여자는 아니지만 우통을 까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스타일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추어 복싱은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좀 굉장히 활발합니다. 스텝도 많이 뛰고 주먹도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쓰러트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타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정타를 맞추면 1점이 올라가는 그런 채점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로도 똑같은데 아마추어용 글러브는 좀 패드가 좀 두껍고 그리고 주먹을 꽉 쥐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찌됐든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라운드 수에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3분 3라운드 그리고 프로는 3분 12라운드라고 썼지만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짝수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대부분의 복싱 경기들은 12라운드 아니면 10라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 6, 8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프로는 12라운드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정타 그리고 프로는 그냥 KO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급, 참 체급이 많이 나눠져 있죠. 이 격투기보다. 이 표는 WBC라는 세계 복싱 협회에서 발간한 내용인데요. 뭐 30일, 14일, 7일 안전한 체중, 그러니까 안전한 감량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아니고 자,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참 다양한 체급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빼도 무관한 체급이 제일 위에 있는 스트로 체급이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인 브리저 체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체급에서 경기를 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WBC에서는 브리저 체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BA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체급을 계산할 때 좀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이 이 슈퍼라이트급을 기준으로 아래 체급은 2kg, 마이너스 2kg 그리고 그 위 체급은 플러스 3kg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내려갈수록 조금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런 건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를 준비하신다면 뭐 어떤 체급이냐에 따라서 진짜 그램 수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명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격투기하고 복싱하고 그 체급 이름은 똑같은데 키로수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찬성 선수가 웰터급, 그러니까 복싱으로 말하면 웰터급이고 그 김동현 선수, 그러니까 매미킴 김동현 선수는 이 슈퍼미들에서 그 라이트 헤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웰터급은 좀 성인 남성 체형,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성 체격이라고 보시면 좀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미들 그 정도 되면은 체격이 좀 많이 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헤비급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보는 그러니까 씨름 선수 정도의 체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규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규칙에서 좀 크게 통용되는 말은 그 링 안에 있는 심판은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자, 1번 아까 앞에서 했지만 한 라운드는 3분이고 그리고 1분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2번을 말씀드리면 심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에서는 한 명의 레퍼리, 그러니까 링 안에 있는 이렇게 경기를 조율하는 사람을 레퍼리라고 하고 3명의 저지, 그러니까 요 3명은 채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번 KO 룰은 의무적인 8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He's hurt. He's hurt bad, guys. 6, 7, 8. Are you okay? Tell me yes. You want to continue? Walk to me. The knockdown.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났을 때 그때 카운트를 중단하지 않고 8까지는 카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These guys are leaving it out like the gym. And another big shot by Garcia. That's the third knockdown of the fight. 6, 7, 8. You okay, man? That is barely there. No, look at him. It's over. 이렇게 8까지 카운트를 하고도 좀 애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랬을 때 이 레퍼리는 그냥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선수도 불평불만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oming, trying to knock him out. That's a real big power index, and That's that's it. it. They stopped the fight. Referee Tony Weeks has jumped in and stopped the. 그리고 심지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냥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봤을 때 얘 상태 별로 안 좋다 싶으면 그냥 경기를 끝내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 심판, 그러니까 레퍼리의 재량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4번, 이 옆에 있는 저지들은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선수 중 한 명한테는 꼭 10점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한 라운드에서 이 선수가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 선수한테 10점을 부여하고 그 나머지 선수, 그러니까 다운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9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게 3명 심판의 채점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3라운드에 한 선수가 8점을 받았죠. 그게 무슨 이유냐면 Opportunity to do so. 이렇게 3라운드에 한 선수가 다운을 당하면 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점이 아니라 8점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특수 케이스인데 이게 10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Oh, the hook got him. The hook got him. Hey, come to me. Oh, Adrian Broner with the headbutt. He's milking it, guys. All right, come on. 여기 중간쯤에 8라운드 보시면 9대9, 뭐 8대9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레비 마르티네즈는 좀 문제가 많은 이 채점 하시는 분인데 어찌됐든 아까 브로너라는 선수가 다운 한번 당하고 그리고 그 다운 시킨 마이다나라는 선수는 이 반칙을 해서 1점이 깎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채점표가 되게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8대9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점을 꼭 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예외적으로 반칙을 했을 때는 그 라운드를 이긴 선수라도 1점이 감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wo big right hands, one at the bell or maybe after. 그 다음은 규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규칙에서 좀 크게 통용되는 말은 그 링 안에 있는 심판은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And therefore, we have a no decision. Yeah, and the crowd reacts the way the crowd should, but it was done by the book, fella. 자, 1번 아까 앞에서 했지만 한 라운드는 3분이고
그리고 1분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2번을 말씀드리면 심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에서는 한 명의 레퍼리, 그러니까 링 안에 있는 이렇게 경기를 조율하는 사람을 레퍼리라고 하고 3명의 젖지, 그러니까 요 3명은 채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번 KO 룰은 의무적인 8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The guy moving forward. I believe under his right eye. Whoa, Nick. End of 5. Oh, and big shot by Cotto. Big return fire from do enough to squeak by on that one. Well, I thought Pacquiao. 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종이치고도 계속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요. 다음은 세계 챔피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싱 좀 안다는 사람한테 제일 긁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세계 챔피언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세계 4대 기구라는 곳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 격투기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좀 약간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UFC 안에서 이렇게 랭킹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싱에서는 세계 챔피언 인증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 인정받은 4개 기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WBA, WBC, WBO, 그리고 IB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BO라는 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쳐주긴 하는데 이 4대 기구가 정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WBA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그냥 벨트 장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WBA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 헤비급 챔피언과 그리고 랭킹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시면 슈퍼 챔피언이 있고 그리고 그냥 월드 챔피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슈퍼 챔피언인 올렉산드르 우식이 이 타이틀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하나 더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리고 3번, 그러니까 랭킹 3위에 마이클 헌터라는 선수는 골드 챔피언, 그리고 8위에 있는 플래프라는 선수는 인터내셔널 챔피언, 그리고 9위는 뭐 컨티넨탈 대륙 챔피언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챔피언을 대표하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라이트급 오면 더 개판인데요. 지금 데이비스는 월드 챔피언이라고 돼 있는데 또 슈퍼 챔피언은 없죠. 그리고 1번 뭐 OC 뭐 2번 인터내셔널 뭐 야, 참 진짜 이거 좀 너무 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그냥 띵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WBA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WBA 챔피언은 뭐 WBC보다 그 등급이 떨어지나요?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냥 WBA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 WB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WBC는 멕시코 기반입니다. 이 멕시코가 복싱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복싱을 오래 본 사람들이라면 이 멕시코 국가는 따라 부르진 못해도 이게 멕시코 국가다 이런 것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멕시코에 정말 훌륭한 선수도 많고 정말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그 멕시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WBC 최근에 가장 좀 뜨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사실 WBA처럼 다이아몬드 챔피언 이렇게는 만들었었는데 뭐 소리 소문 없이 지금은 좀 사라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번 WBO.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WBO, IBF는 세계 챔피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딱 하나라서 정말 깔끔하고 좋은데 이 WBO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탑랭크 프로모션 전용 뭐 세계 벨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WBO 챔피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선수는 탑랭크 소속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솔직히 뭐 무관하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BF는 참 되게 규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세계 챔피언은 참 벨트가 좀 쉽게 박탈시켜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당성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셋보다 조금 이게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수가 IBF 챔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기구들은 이게 인증기관이지 UFC처럼 이렇게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WBC 소속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게 그 만약에 IBF 챔피언하고 WBC 챔피언하고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맞으면요. 근데 뭐 UFC는 UFC 챔피언하고 로드 FC 챔피언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는 없죠. 뭐 그거는 이게 다른 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세계 기구, 그러니까 세계 복싱 기구를 설명을 했고요. 이 프로모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모터라는 것은 경기를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계 복싱 기구들은 챔피언을 인증해 주는 곳이고, 그리고 프로모터는 뭐 경기장을 빌린다던가 선수를 섭외한다던가 뭐 방송국하고 계약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정말 수많은 프로모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곳은 딱 4군데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탑랭크, 골든보이, 그리고 매치룸, 그리고 퀸즈베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프로모터들은 미국이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프로모터는 영국이고, 이 넷 중에 한 명만 뭐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탑 랭크입니다. 이 탑랭크 수장인 밥 에럼 이분은 이제 9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지금 계속 뛰고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무함마드 알리도 이렇게 경기를 개최했고, 그 위에 있는 오스카 델라호야, 그러니까 골든보이 사장님도 현역 때 이렇게 경기를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키아오, 그리고 밑에 이노우에까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근데 이게 참 프로모터가 애매한 게, 경기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좀 선수들을 혹사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수료로 너무 많이 떼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연예인과 소속사의 뭐 그런 분쟁,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입장에서는 빵 떴는데 소속사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하지만 그 소속사는 야,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 링사이드 정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사우디 분이 앉아 계신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프로모터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투르키 알 셰이크라는 분인데, 이게 셰이크가, 저도 이게 알아봤는데, 셰이크가 뭐 부족장, 뭐 혹은 뭐 존경받는 지도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르키 뭐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공식 직책을 찾아보니까 제너럴 엔터테인먼트 어서리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하자면 오락부장?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뭐 그냥 이거는 진짜 웃자고 한 얘기고, 그 빈살만이 왜 스포츠에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그 부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벨트 옆에 머리카락만 나오신 분이 WBC 회장인데, 근데 저분을 제끼고 이 티르키 이분이 챔피언 벨트를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영향력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프로모터는 아닌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With my brother Dana White, I am very glad to see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UFC and you in the kingdom, and it will not be the last time. And we want my brother now to have big card, next big card. We have big card tomorrow, Ahiyar, and We look forward to it. yeah, I am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big relationship between UFC and Gia and Saudi Arabia. I agree. And we want to go more and more. We discuss now about China and about a lot of things. To go as a Riyadh season to sponsor Riyadh season and also to the UFC. We want to see the Brazil, Australia, as we decide. Yes. Yeah. 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We appreciate it. We look forward to it too. He's one of the best business guy and smart guy ever I see in the
the martial art business, and I am very happy to work with him. We have a lot of surprise in the future. Thank you, my friend. I appreciate it. Thank you. 얼마 전에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저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손 모으는 게 공손하다는 거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참 공손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격투기에다가 참 돈을 엄청 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UFC에다가도 투자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데이나 화이트가 자기도 이제 복싱 판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 쏴준다고 확정을 지으니까 복싱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본론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싱을 시청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카운터다. 그러니까 이 카운터를 내기 위해서 이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쇼츠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뭐 카운터 치는 거 대표적인 쓱박이라고 하죠. 피하고 치고. 그런데 상대방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먹을 내면 제가 카운터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먹이 나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주먹이 나오면 막 그거를 카운터 치고 막, 이게 모든 것은 이 카운터를 치기 위한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게 1라운드는 참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막 주먹도 잘 안 내고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막 뭐 그냥 리듬만 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1라운드만 어떻게 보는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Vamos a hacer esto. 이 복싱을 처음 보시면 1라운드에는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 선수 다 좀 헛손질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예시로 카넬로 알바레즈 대 에리스란디 라라의 경기에서 1라운드의 그 수싸움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흰색 트렁크 입고 있는 라라 선수가 이렇게 잽을 내는 모습인데 뭐 맞추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라라 선수가 앞손을 냈을 때 카넬로 선수는 맞고 가드가 떨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라기보다도 앞손이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내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차치하고 이 라라 선수가 이런 카넬로 선수의 습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라 선수가 앞손 주고 이게 뒷손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한 번 더 앞손을 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카넬로 선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라라 선수의 잽 스피드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라 선수가 앞손을 내니까 카운터 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라라는 카넬로의 카운터 타이밍과 뭐 이런 각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도를 살짝 틀어가지고 이 잽을 다시 넣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는 미세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뒷발 위치를 보시면 조금 각도가 차이 난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그래서 이 라라는 이게 두 번의 잽으로 이런 식으로 잽을 치면은 내가 카운터를 맞겠다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넬로 선수가 이렇게 페인트를 몇 번 주니까 흰색 트렁크 입고 있는 라라 선수는 본인 기준, 그러니까 라라 선수 기준 왼쪽으로 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카넬로 선수가 캐치를 했죠. False impression at first, but then he's obviously Mayweather, but against him is Landy Lara. He'll have to be very cognizant here in front of him tonight. 그러니까 카넬로 선수는 이렇게 페인트를 주고 오른손으로 라라 선수 왼쪽 방향을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Ronnie Shields made the point that it will be so much more difficult for Canelo to As well, of course, the fact that the crowd will. 뭐 라라 선수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그쪽으로 돌면서 맞을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 카넬로 선수가 앞손을 냈을 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주는 모습입니다. As fast on the trigger. Yeah, it's like the old gunslingers. Through the high guard by Lara. So a great start for the slick Cuban here in Sin City. 자,
자, 1라운드에서 발생하는 양 선수의 치열한 수싸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모르고 보면 좀 헛손질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양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 복싱 보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선수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뭘 노리고 있는 거지? 설마 이걸 노리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역추적해서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UFC는 좀 주먹도 크게 휘두르고 킥도 막 차고 뭐 이런 뭐 그래플링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싱은 좀 굉장히 붙어가지고 그 팔 길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하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복싱만큼 또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복싱은 이 모든 움직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카운터를 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움직임이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긴 PPT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원투 치는 법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렌스 크로포드의 원투 치기, 뭐 카넬로의 카운터 치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재밌게 생각을 해보고 꾸며보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